고대 백제인 약 700여 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명나라 건국 초기 중원의 진정한 악을 물리치고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서사시 영웅불사 공전절 후 경천동지 영웅불사 지체는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마교 소종사 최중도는 결국 마교의 대종사가 되었고 또한 중원에서 여러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중원 최고 상단수장인 이문양이란 신분도 있었으며 중원의 정파를 향해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건이 이를 분쇄하고자 마교 분교에서 최중도를 찾았으나 이건은 싸움에 패했고 최중도는 다시 사라지게 되었으니 제18장 중원전쟁의 몰락 8화. 이거는 얼굴을 마덩 흙바닥에 쳐박고 쓰러져 있었으며 백호찬 중원의 21대 대조와 육자량은 각각 동상이몽을 꿈꾸는지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고 21대 대조의 명으로 대원들은 장례를 정리하고 있었다. 다만 여느 때와 같이 낙양 중원전장 지부가 있었던 이곳 정원은 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려 그 정취를 더하고 있었으니 과연 이건의 운명은 정말 이건은 천일주의 조정에 의해 정신을 잃었단 말인가? 다만 육자량은 그동안 이건에게 맺힌 원한 때문에 그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있었으니 무림맹, 지안우옥, 뚝뚝뚝, 뚜두둑뚝, 뚜두둑 어두운 석실. 이 석실은 천혜의 동굴을 석실로 만들어 대조하였는지 자연적인 곳에서 곳곳에 인공적인 흔적이 있었다. 꼭 죄인들을 잡아 가두는 서곡으로 보였고 또한 이곳에 금강사구로 동굴 벽에 매여있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검은색 경장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 앞에 두 명이 간수가이었는데 그들은 각각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옆에는 각종 고문 도구와 또한 화로에 불쏘시개도 꽂혀 있었다. 아무래도 이 불쏘시개는 죄인을 인두로 지지며 고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았다. 철컹 옥문이 열렸고 졸고 있었던 두 명의 간수는 기계적으로 벌떡 일어나면 소리쳤다. 근무 중 이상무. 두 사람의 외침에 동굴과 같은 이호근 간수의 소리가 울렸다. 응, 별일은 없는가? 네, 그렇습니다. 별일은 없습니다. 죄인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그래? 자고 있다면 하는 수 없지. 옥의 문을 열고 들어온 인물은 한 명은 중년 남자였고 한 명은 묘령의 여인이었는데 이들의 몸은 매우 균형 잡힌 몸으로 중년인은 얼굴만 중년인이었지 20대 초반의 모습이었다. 그의 신형으로 보아 그는 무공의 극성으로 연성한 신체적 특징으로 어깨는 딱 벌어졌고 그의 눈은 매우 잔잔한 눈을 하고 있어서 그의 동공을 본다면 내공 또한 극성으로 연성한 자 같았다. 그리고 여인은 20대 초반의 여인으로 그 얼굴에 익숙한 면사를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비록 면사를 하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눈빛으로 다른 사람이 이 눈동자만 보아도 넋이 빠지게 되는 영롱하고 신비한 매력의 눈빛이라 또한 그는 비록 화려한 경정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옷과 상관없이 그녀의 몸매는 매우 환상적이었다. 가히 시대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분명하였다. 사형께서 말한 이를 깨내가 맞는군요. 어떻게 이 사람을 여기에 두었나요? 후후후. 3회 이 자는 지금 우리 무림맹의 죄인의 신분으로 구금되어 있어. 중원전장은 바로 무림맹주의 시의 사건의 절대 용의자지. 이 자가 바로 하우진노의 지시로 만정혈을 범인들에게 주었고 그 검으로 낙양차오장의 요양 중이었던 맹주께서 죽게 되었거든.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사형께서는 분명 만정혈을 중원전장에서 이들에게 받아오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와 동행하지 않았나요?
물론 그랬지. 하지만 총사께서는 중원전장에 다시 한번 의뢰하였거든. 혈맹의 맹주를 만정혈을 이용하여 죽이라고. 우리는 만정혈을 획득한 후에 총사께서 주관하는 7원 중에 5개의 원주를 불러 모았고 우리는 회의 끝에 혈맹의 맹주를 척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었지. 그러나 현재 혈맹의 맹주를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총사와 나는 결정적으로 만정혈을 얻은 중원전장 총국주에게 이번 계획을 전폭적으로 의뢰했지. 허나 결론은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 무림 맹주 제 아버지를 죽인 것이 이들이 원흉이란 말인가요? 그렇다면 이들은 이건희 지난 운남 중원전장 지부에서 봤던 육헌룡과 바로 그 사마해란 말인가? 사마해는 두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매우 희멀건한 하얀색 솥으로 빛을 내고 있었는데 그녀는 강력한 음각무학을 연성하였는지 그녀의 손에서 주변 공기와 서기가 휘몰아쳤는데 육헌룡은 자신의 사매가 이건을 해하려고 하는 모습에 당황하고 급히 말한다. 이런, 사매, 참도록 하지. 지금 이자에게 우리는 정보를 넘겨받아야 한다고. 이자를 이용하여 맹주시의 사건을 사주한 인물이 누군지 해야 하며 이미 중원전장의 총주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소림사의 요구로 숭산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더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도 중원전장의 온전한 물건은 이자가 마지막이고 또 총주의 가족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고.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복수는 나중에 하자고. 지금 시급한 것은 이자에게 물어서 과연 누가 무림맹주를 죽이라 사주했는지 알아봐야 해. 그럼 아버지에 관한 복수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요? 섬에 걱정하지 마. 집법당에서 이자의 조사가 끝나는 동시에 오체분실형에 취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자의 목숨은 반드시 사매에게 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물론 나도 당장 사부의 목숨을 취한 이들에게 복수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어. 지금 우리는 이자에게 이같이 이성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끌어오는 분기를 참지 못하고 사마해의 면사에 핏물이 튀었다. 아마도 그녀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극심한 분노로 입에서 울열이 튀어나왔던 것 같았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